안녕하세요. 모든초수입니다. 오늘은 2021년 8월 14일 어제자 매일경제를 보면은 메모리 반도체 경기 긴급 점검으로 공포 휩싸인 반도체 시장 8월 D램 고정 거래 가격 방향이 관건 해서 코로나19로 증가했던 PC 등 IT 기기 수요가 둔화되었고 PC 서버 등 제조업체 메모리 반도체 재고량도 증가했고 또 기타 이런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결론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죠. 하지만 기사 중반에 보면은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지만 하반기에는 플래그십 스마트폰 출시도 하고 졸업과 입학, 크리스마스, 광군제, 블랙 프라이데이 등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에 영향을 미칠 이벤트가 남아있어서 또 오를 수도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차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전에 삼성전자의 차트 분석을 하면서 외국인이 팔아치우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매수할 순간이 아니고 아무리 부회장님께서 가석방 됐다고 해서 매수할 시기가 아니고 현재가 횡보 추세대인데 횡보 추세대를 뚫는 순간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님께서 가석방돼서 나오셔서 실질적인 이런 좋은 성과를 보여줬을 때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그 영상이 8월 10일에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그 이후에 이렇게 하락 갭을 만들면서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자, 갭이란 인접한 두 개의 봉에서 한 봉의 저점이 다른 봉의 고점보다 높아서 차트에 빈 공간이 생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갭은 매수와 매도 주문이 갑자기 불균형을 이루어 급등락할 때 발생합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갈 때를 상승 갭이라고 하고 이제 이렇게 됐을 때를 하락 갭이라고 하는데 현재는 이렇게 하락 지속 갭으로 만들어졌는데 매도 세력이 매우 강하거나 돌발 악재가 발생했을 때 출현하며 하락 추세가 지속된다고 봅니다. 하락 갭의 공간 이런 창 이걸 창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저항 영역 역할을 하며 저항 영역이 돌파되면 추세가 반전되었다고 보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죠. 자, 여기서 이제 매도 타이밍을 찾아볼게요. 먼저 장대 음봉이 발생을 하고 이렇게 120선과 60선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순간에는 일단 감지를 하고 있었어야 됩니다. 무엇을 감지하냐? 매도. 자, 매도 감지와 같이 스토캐스틱 슬로우에서도 데드크로스가 나왔고 그 다음에 MACD도 데드크로스가 나왔는데 이건 신호가 좀 늦었죠. MACD나 오실러레이터에서도 신호가 좀 늦었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판단을 해봐야 좋았을까? 이런 데드크로스가 발생하고 이렇게 장대 음봉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날 이런 하락 지속 갭이 발생하면서 떨어지는 순간 이때는 과감한 처분을 했었어야죠. 자, 주식시장에서 손실은 입는 것은 이런 하락장에서 과감하게 처분하지 못하고 미련이 남아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커뮤니티를 보면은 지금이 싸졌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매수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자, 일단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제 이유는 이런 뭐 데드크로스가 나왔다는 것 외에도 지금 진동이 아직 하락 진동 중이에요. 그러니까 하락 진동이 이 새싹으로 말하자면 이제 막 피어난 거죠. 그러니까 성숙한 이런 하락 진동이 아니고 지금 막 시작하는 새싹 진동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락 추세대를 좀 더 지켜보자. 왜?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니까. 자, 이 하락 추세대에서의 매매 방법은
하락 추세대를 주가가 상향 돌파했을 때, 혹은 장대 양봉이 생겼을 때, 그리고 거래량이 폭증했을 때, 아니면 갭 하락, 긴 윗골이 출현했을 때 매수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게 안 생겼으므로 안심할 수 없는 단계죠. 자, 일목균형표를 보면은 구름층이 음운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고, 그 다음에 약세 국면으로 기준선이 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수는 아니다. 한국 1위 기업이든 한국 0등이든 1등이든 필요 없이 아직은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밴드폭으로 미래의 주가를 예측하는 볼린저 밴드를 봤을 때 지금 밴드 하한선을 주가가 닫고 내려가고 있으므로 역시 매수는 아니고 관망 대기해야 될 때다.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 그리고 그분들이 1년 내 단기에서 중기로 이렇게 투자하시려고 했던 분들은 이럴 때 과감하게 매도를 했었어야 합니다. 5년에서 10년 이렇게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가지고 계셔도 괜찮은데, 이렇게 몇 개월 내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과감하게 매도를 하셨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도 현재는 손실이 큰 구간이다. 자, SK 하이닉스를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비슷한 패턴으로 해서 내려갔는데 지금 이렇게 하락 추세선이 만들어졌어요. 이런 하락 추세선에서 매매 방법은 이렇게 상향 돌파하는 거라고 했죠. 그리고 역시 MACD나 오시레이터, 스토캐스틱에서도 지금 하락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목균형표에서도 음운, 그 다음에 기준선 하락하고 있으므로 약세 국면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자, 볼린저 밴드에서도 하한선을 닫고 밑으로 내려가고 있네요. 자, 이 두 개의 회사의 차트를 보면은 패턴이 유사하다. 그래서 지금 하락 추세선인데, 하락 추세선에서는 매수를 하지 않고 이렇게 상향 돌파할 때 매수를 생각하는 건데, 간단하게 보면은 이렇게 이 동그라미 치는 부분 MACD 오실레이터에서 하락 진동을 끝내고 올라오는 이 초입 부분에서 매수를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전략을 짜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볼게요. 자, 현재 주가가 작년 12월 24일 정도로 다시 되돌아와 버렸어요. 그리고 이 이평선이 주가가 횡보 추세대로 들어가는가 했더니 횡보 추세대를 하락으로 이탈했고요. 그렇다면 현재는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신규 매수,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엄청나게 좋은 찬스입니다. 왜냐면 삼성전자,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는 우리가 믿을 만한 초우량주라는 거죠. 안 망한다,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 이렇게 내려갔다가도 다시 올라오고, 내려갔다가도 다시 올라오고, 미래에도 이런 과거의 패턴이 반복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수많은 인재들, 아주 공부 잘하는 인재들이 삼성전자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해외에서도 와서 삼성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님까지 투입이 돼서 이제 잘 돌아갈 거라는 희망이 보인다는 사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TSMC와 반도체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는 사실을 봤을 때, 사실 양분은 아니고 이제 우리가 부분이 좀 적긴 하죠. 하지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또 올라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희망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 전략을
그 상승을 하는 초입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사람으로 그려보자면 현재 이렇게 뭐 턱까지 왔다고 하면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아냐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하락 지속 갭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이런 오실레이터 진동도 아직 한창 지금 초반에 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무르익고 다시 이제 올라오는 이런 순간에 사는 건데, 언제 사냐? 저희는 안정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 오실레이터 상승하는 이 빨간색이 올라오는 이 초반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바닥에서 사는 건 아니고 무릎에서 사는 거죠. 자, 이 발바닥에서 사는 건 누가 산다? 이거는 아주 정보력이 좋은 기관에서 사고, 개인은 무릎에서 사고 어깨에서 파는 거예요. 자, 이 머리 끝에서 파는 건 누구다? 또 다시 아주 정보력이 좋은 기관입니다. 뭐 세력, 뭐 외국인,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자, 어깨에서 파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왼쪽 어깨에서 올라갈 때 팔 수가 있고, 아니면 머리를 지나쳐서 오른쪽 어깨에서 팔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본다면 오른쪽 어깨에서 파는 게 훨씬 더 상승률이 높다고도 볼 수가 있죠. 왜냐면 이 왼쪽 어깨인 줄 알았는데 훨씬 더 높이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 있으니까. 이 내려오는 부분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헤드 앤 숄더스 패턴이라고 하면은 추세선을 그려서 추세선 밑으로 내려오는 이 순간에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지금 하락 중이다. 하락 중인데 제가 볼 때는 더 하락할 것 같다. 이게 지금 D램 가격 때문이라고 신문에서는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인프라 법안 통과 등의 이유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런 신흥국에 있는 자금들을 빼서 미국 인프라에 투자를 해야죠. 이렇게 본다면 이 하락 추세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전략은 무엇이냐면, 더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현금을 들고 있다가 완전히 폭삭 망해서 이렇게 저점을 다진 다음에 상승하는 초입에 이제 매수를 해서 뭐 수익을 내자, 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보듬채소의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에 참고만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